여름 밥상을 지켜준 열무, 그리고 어머니 손맛과 건강 이야기. 안녕하세요, 허상입니다. 오늘 허상 건강 수다에서는 여름 밥상을 지켜준 열무와 제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열무가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내린 콩밭과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어릴 적 여름 아침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면 시골 마을은 조용한 듯 하면서도 살아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풀잎에 맺힌 이슬, 그리고 아침 햇살이 조금씩 산을 넘어오는 그 시간. 저는 그때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는 겁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낯선 길도 무서웠고 어두운 곳도 무서웠고 혼자 밭에 가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에 작은 손으로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름 새벽밭에는 이슬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편한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긴 바지를 입고 밭으로 들어가면 풀잎에 맺힌 이슬이 다 옷이 축축하게 젖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콩밭입니다. 그때 시골 콩밭은 정말 무성했습니다. 어린 제 키의 반은 훌쩍 넘을 정도로 콩잎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 어린아이 눈에는 마치 작은 숲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콩밭 사이에는 여린 열무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소금 열무였던 것 같습니다. 콩이 잘 자라도록 솎아내기도 했지만 그 여린 열무는 또 하나의 귀한 여름 채소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콩밭 안으로 들어가 여린 열무를 한 줌씩 뽑아왔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부드럽고 연했던 열무, 흙냄새가 나는 뿌리, 아침 이슬을 머금은 파릇한 잎,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열무 한 줌이 우리 가족의 아침 밥상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지요. 저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 밭에 간 것이었고 어머니는 그 열무로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갓 뽑아온 싱싱한 김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밭에서 바로 가져온 열무, 그리고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진 김치, 그 아삭한 맛을 아버지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릴 때는 입맛도 까다롭고 비위도 약했습니다. 갓 버무린 싱싱한 김치보다는 조금 익어서 부드러워진 김치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부모님이 드시는 싱싱한 열무김치를 보고만 있다가 점심쯤 익은 김치를 찾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부모님 나이가 되어 생각해보니 그 아침 풍경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밭길, 어머니가 준비하시는 아침 밥상, 그리고 자연이 주었던 건강한 먹거리, 그 모든 것이 그때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 허상은 오래된 시골 이야기와 우리 밥상 속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던 열무 한 줌의 소중함,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여린 열무가 어머니 손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무를 먹으면 좋은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콩밭 사이에서 만난 여린 열무와 어머니의 손맛. 어린 시절 여름 아침 제가 가장 기다렸던 시간은 밭에서 돌아와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져온 것은 크고 좋은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콩밭 사이에서 자란 작고 여린 열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열무가 우리 가족에게는 아주 귀한 먹거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열무를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손질을 하셨습니다. 흙이 묻은 뿌리를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골 마당 한쪽에 있던 돌 절구였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술뚝이라고 불렀습니다. 커다란 돌로 만들어진 절구에 어머니는 홍고추를 넣고 곱게 가르셨습니다. 여름이면 밭에는 홍고추도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나가 고추를 따오셨고 갓 따온 홍고추를 깨끗하게 씻어 술뚝에 넣어 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밥을 조금 넣어 갈아 만든 양념, 그 양념으로 여린 열무와 얼갈이를 살살 버무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만의 여름 김치였습니다. 요즘처럼 여러가지 양념을 많이 넣지 않아도 그때 김치는 참 맛있었습니다. 밭에서 바로 가져온 열무의 향, 홍고추의 자연스러운 매운맛, 어머니의 손맛이 더해져 아침 밥상을 채워주었습니다. 넓은 말 위에 차려진 아침 밥상,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리고 간 만든 열무 얼갈이 겉절이. 아버지는 그 김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간 만든 김치를 좋아하셨는지, 왜 어머니가 힘들어도 밭에서 가져온 채소로 바로 음식을 만드셨는지요. 세월이 지나 제가 어머니 나이가 되어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마음, 싱싱한 제철 음식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마트에 가면 사계절 언제든 채소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골 밥상은 달랬습니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먹고 밭에서 나는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여름에는 열무, 가을에는 무와 배추, 봄에는 어린 나물. 그때는 몰랐지만 자연의 흐름에 맞춘 식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밥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는 오래된 건강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허상은 앞으로도 밥상 속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시절 열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새벽길의 기억이 있었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린 열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열무김치가 되고 열무물김치가 되고 여름 입맛을 살려주는 건강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때 콩밭에서 보았던 열무꽃, 그리고 씨를 받아 다시 심었던 우리 시골의 자연스러운 농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분홍빛 열무꽃과 장다리, 무시에 담긴 시골의 기억. 어린 시절 밭에는 우리가 지금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깨끗하게 정리된 밭이 많지만 그때 시골밭은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열무도 그냥 먹기 위해서만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를 받아 다시 심기 위해 꽃이 피도록 두기도 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았던 열무밭에는 어느 날부터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무에 꽃이 핀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늘 푸른 잎만 보다가 가느다란 줄기 위에 피어난 작은 꽃을 보니 참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꽃은 연한 푸른빛을 띠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꽃은 아니었지만 아침 햇살을 받으면 참 고왔습니다. 밭 한쪽에 피어난 작은 꽃들이 마치 봄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꽃이 지고 나면 씨를 받아주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씨앗 하나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혜로운 농사였습니다. 좋은 열무에서 받은 씨, 그 씨가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또 새로운 열무가 자라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다리 무씨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밭에서 보이는 신기한 열매라고 생각했습니다. 길게 올라온 줄기 끝에 달린 작은 씨방,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바로 씨를 맺은 장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놀이처럼 느꼈던 일이 지금은 모두 소중한 농촌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밭에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열무를 뽑아 김치를 만들고 꽃이 피면 구경하고 씨를 받아 다음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채소가 어떻게 자라고 꽃이 피고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새벽이슬 맺힌 콩밭, 그 사이에 자라던 여린 열무,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던 작은 열무꽃.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 하나에도 자연의 시간과 농부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열무 이야기 속에서 잊혀가는 시골의 건강한 삶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열무는 우리 밥상에서 흔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름을 이겨낸 옛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싱싱한 채소를 제철에 먹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던 그 시절, 그것이 바로 건강한 밥상의 기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열무김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싱싱한 겉절이, 그리고 밭에서 피어나던 작은 열무꽃, 이 모든 기억이 지금의 허상에게는 소중한 건강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여름철 즐겨 먹는 열무가 우리 몸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허상 건강수다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열무, 우리 몸을 위한 건강한 채소. 여름이 되면 유난히 생각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열무입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입맛이 떨어질 때면 시원한 열무김치 한 그릇이 밥상을 살려주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는 김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제철에 나는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름 열무는 더운 계절을 이겨내는 우리 밥상의 지혜였습니다. 싱싱한 열무를 먹고 시원한 국물 김치를 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김치로만 먹던 열무가 우리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배변 활동을 편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이런 영양 성분을 알지 못하셨지만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계절에 맞는 채소를 밥상에 올리고 가족 건강을 챙기셨습니다. 열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도 들어 있습니다. 푸른잎 채소답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과 영양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수분 있는 열무김치나 열무물김치는 입맛을 돋우는 좋은 음식이 됩니다. 물론 열무 하나만 먹는다고 건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먹는 습관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여름 밥상에는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밭에서 바로 가져온 열무, 집에서 담근 김치, 계절에 맞는 반찬, 그것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준 소중한 밥상이었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철 음식이 가장 좋은 건강 습관이 아닐까 하고요. 열무는 김치로도 좋지만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시원한 열무 물김치, 입맛 살리는 열무 비빔밥, 구수한 열무 된장국, 그리고 살짝 데쳐 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어릴 때 밭에서 한 줌 뽑아오던 열무가 세월이 지나 이러한 건강 이야기를 전하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지혜, 그리고 자연이 준 선물 같은 채소,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싱싱하게 자라는 열무처럼 우리도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잘 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허상에 직접 키우고 담아본 열무 이야기와 좋은 열무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무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나이가 들수록 제철 채소가 중요한 이유.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밭에서 뽑아오던 열무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채소인지 말입니다. 그저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김치 재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침 밥상 위에 올라오던 열무김치, 시원한 국물 한 숟가락, 그때는 맛으로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것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음식보다 제철에 나는 채소를 꾸준히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하게 먹는 열무가 우리 몸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장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채소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열무는 부드러운 잎채소이며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발효 음식의 장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김치를 즐겨 먹었던 이유도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에는 저장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김치로 계절을 이겨냈습니다.
열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습니다. 푸른잎 채소는 우리 식탁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채워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열무김치나 열무물김치는 밥맛을 살려주는 음식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싱싱한 열무김치를 좋아하셨는지요. 새벽 밭에서 바로 가져온 열무, 어머니가 홍고추를 갈아 금방 버무려 주시던 김치, 그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건강 음식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건강을 위해 좋다는 음식은 찾아다니지만 사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철 채소, 집에서 만든 음식, 가족과 함께 먹는 밥상, 이런 작은 습관들이 평생 건강을 만드는 밑바탕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열무가 왜 건강한 채소인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열무는 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열무 물김치로 시원하게 먹고, 열무 비빔밥으로 입맛을 살리고, 살짝 데쳐 나물로 먹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음식만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어릴 적 콩밭 사이에서 만났던 작은 열무가 70년을 살아온 지금 건강 이야기를 전해주는 고마운 채소가 되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제철 음식은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따뜻한 힘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열무를 고르는 방법과 열무김치를 더욱 맛있게 담그는 허상만의 김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열무김치에 담긴 옛 지혜, 발효 음식이 전하는 건강한 이유. 우리 밥상에서 김치를 빼놓을 수는 없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름철에는 시원한 열무김치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운 날씨에 입맛이 없을 때 차가운 열무김치 국물 한 숟가락, 아삭한 열무 한 조각,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 허상은 열무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새벽에 아버지와 밭에 나가 여린 열무를 가져오면 어머니는 바로 손질을 하셨습니다. 홍고추를 따오면 시골 돌 절구인 술뜨개에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편리한 믹서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손에서 나온 김치는 언제나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음식 안에 우리 조상들의 건강 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김치는 단순히 채소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채소를 발효시키면서 더 깊은 맛과 풍부한 풍미를 만들어내는 우리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열무는 생으로 먹어도 좋은 채소지만 김치를 담그면 또 다른 매력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는 맛, 새콤해지는 국물, 밥과 잘 어울리는 깊은 풍미, 이것이 바로 발효 음식의 특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몸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래 이어온 좋은 습관이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비싼 건강식품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텃밭에서 나는 채소, 직접 담근 장, 계절에 맞는 김치, 그것으로 가족의 밥상을 지키셨습니다. 열무김치는 여름철 대표적인 김치입니다. 시원한 국물이 있어 더운 날 먹기 좋고, 부드러운 열무는 어르신들도 부담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는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가지 채소와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먹어온 음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어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름 대표 음식인 열무김치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건강한 식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열무김치 한 그릇에는 맛뿐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자연을 이용하는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린 열무를 어떻게 손질하고 왜 살살 다루어야 하는지, 열무김치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비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린 열무가 맛있는 이유, 오래된 손맛 속에 담긴 지혜. 열무김치를 담글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열무를 고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념을 준비해도 재료가 질기면 맛있는 김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열무는 지금 시장에서 보는 열무와 조금 달랐습니다. 콩밭 사이에 숨어 자라던 아주 어린 콩밭 열무였습니다. 아직 잎이 연하고 줄기도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벽밭에 들어가면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습니다. 바지는 이슬에 젖기도 했지만 그때는 그런 불편함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싱싱한 열무를 가져가기 위해 한 줌씩 뽑아왔습니다. 그 어린 열무가 어머니 손을 거치면 맛있는 김치가 되었습니다. 여린 열무는 조직이 부드러워 김치를 담갔을 때 식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씻거나 힘주어 버무리면 풋내가 날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것을 손끝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채소는 세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 살살 만져야 제맛이 난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우셨습니다. 열무를 손질할 때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너무 여러 번 치대듯 씻으면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절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에 너무 오래 절이면 아삭한 식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김치는 많은 양념보다 재료의 본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 몸을 돌보는 방법과도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것보다 몸에 맞는 것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도 자연스럽게 키우고 음식도 순리에 맞게 만들고 우리 몸도 잘 살펴야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어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린 열무 속에 담긴 옛 어머니들의 손맛과 건강한 음식 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열무 한 포기에도 햇빛과 바람, 농부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무가 가족의 밥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많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은 비싼 재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자연에서 나온다고요. 어린 열무는 김치만 담그는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열무를 김치로만 먹지 않았습니다. 여린 열무를 조금 남겨두었다가 깨끗하게 손질해서 삶아 저장해 두었습니다. 겨울이나 필요할 때 꺼내 먹으면 구수한 된장국 재료가 되었습니다. 된장을 풀고 여린 열무를 넣어 끓이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나는 시골 밥상이 되었습니다. 또 열무는 생선 조림에도 잘 어울립니다. 생선 아래에 열무를 깔고 조리면 양념이 배어들면서 열무가 또 다른 별미가 됩니다. 옛날 어머니들은 채소 하나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밭에서 난 것을 그 계절에 먹고 남은 것은 저장해서 다음 계절 밥상에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생활 속 건강 지혜였습니다. 허상도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된장국에 들어간 열무가 그냥 반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그 한 그릇에는 자연을 아끼고 가족을 생각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열무김치에 함께 넣으면 좋은 재료와 여름철 건강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열무 활용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름 열무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 어르신 밥상에 꼭 필요한 채소.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은 쉽게 지칩니다.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열무입니다. 예전부터 여름 밥상에는 열무김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국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열무는 칼로리가 낮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이 많은 채소를 잘 챙겨 먹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입니다. 열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평소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또 열무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음식 하나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 좋은 채소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 어머니들은 계절마다 나는 채소를 밥상에 올리셨습니다.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열무와 오이, 가을에는 무와 배추, 겨울에는 저장 채소. 자연의 계절을 따라 먹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건강한 식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름 대표 채소 열무가 우리 밥상에서 사랑받아온 이유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줄고 채소 섭취량도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부드러운 열무김치나 열무 물김치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열무는 김치뿐 아니라 된장국으로 끓여도 좋고 삶아서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재료를 여러 방법으로 활용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 그 안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상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차려주셨던 소박한 밥상이 가장 건강한 밥상이었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그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보양식보다 매일 먹는 채소 한 가지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철 열무는 옛날부터 우리 밥상에서 사랑받아온 채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열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재료, 그리고 여름철 열무김치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만드는 궁합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열무와 잘 어울리는 음식, 옛 밥상 속 건강 궁합 이야기. 열무는 혼자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어울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음식 하나를 만들 때도 어떤 재료와 함께 먹으면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고 계셨습니다. 열무김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밥입니다. 고슬고슬한 보리밥 위에 잘 익은 열무김치를 올리고 고추장 한 숟가락 넣어 비비면 여름철 최고의 별미가 됩니다. 어릴 때 허상도 열무김치만 보면 밥상 한쪽에 떠는 보리밥 생각이 납니다. 보리밥은 구수한 맛이 있고 열무는 아삭한 식감에 있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식입니다. 옛날에는 흰쌀밥이 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많이 먹었고 밭에서 나는 채소와 함께 건강한 한 끼를 만들어 드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밥상이 참 지혜로운 밥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어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여름철 열무김치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열무국수입니다. 더운 날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열무김치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잘 익은 열무김치는 새콤한 맛과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져 여름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열무는 비빔밥 재료로도 좋습니다. 밥 위에 열무김치 올리고 참기름 한 방울, 고추장 조금, 계란 하나 올리면 소박하지만 맛있는 한 그릇 음식이 됩니다. 예전 어머니들은 많은 반찬을 차리지 않아도 제철 채소 하나로 가족 밥상을 든든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허상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여름 열무김치에는 홍고추를 갈아 넣기도 했습니다. 시골에는 홍고추가 익으면 밭에서 바로 따다가 돌 절구인 술뜨기에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믹서기가 있어 편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만든 정성에 음식 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또 여름 열무김치에는 과일을 넣기도 했습니다. 배나 참외처럼 단맛이 있는 재료를 넣으면 열무 특유의 맛을 부드럽게 해주고 시원한 여름 김치 맛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절에 나는 재료를 이용했습니다. 봄에는 봄에 나는 것, 여름에는 여름에 나는 것, 자연의 흐름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밥상은 화려하지 않아도 몸이 편안한 음식이 많았습니다. 화상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먹었던 음식들이 왜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새벽 밭에서 가져온 열무, 어머니가 갈아주시던 홍고추 양념, 넓은 말 위에 차려진 아침 밥상, 그 안에는 음식만뿐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열무를 오래 두고 먹는 방법과 예전 시골에서 채소를 저장했던 지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열무는 김치만 담그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저장했던 시골의 지혜. 옛날 시골에서는 채소 하나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밭에서 자란 열무는 그 계절에 가장 맛있고 남는 것을 잘 손질해서
다음 음식으로 이용했습니다. 허상이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밭에서 가져온 열무를 김치로 담그고 조금 남은 것은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작은 채소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린 열무는 살짝 삶아서 저장해 두면 나중에 된장국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날 된장을 불고 저장해 둔 열무를 넣어 끓이면 구수한 시골 된장국이 되었습니다. 밥 한 그릇과 따뜻한 된장국 하나, 그것만 있어도 든든한 한 끼였습니다. 또 열무는 생선 조림에도 잘 어울립니다. 생선 아래에 열무를 깔고 양념을 넣어 조리면 생선 맛이 열무에 배어들고 부드럽게 익은 열무가 또 하나의 별미가 됩니다. 예전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 때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음식까지 생각하셨습니다. 밭에서 난 채소를 보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계절마다 지혜롭게 활용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열무는 그저 김치 재료가 아닙니다. 한 계절을 이어주는 소중한 식재료였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싱싱한 열무김치를 담고 남은 열무를 저장해 두었다가 다른 음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지금 생각하면 참 건강한 식생활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먹고 남은 것은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 자연을 아끼는 마음, 음식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어머니 세대의 지혜였습니다. 허상도 나이가 들어보니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 생각납니다. 새벽 밭에서 뽑아오던 열무, 이슬 젖은 바지, 아버지와 함께 걷던 콩밭길. 그때는 힘든 줄만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에는 비싼 재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키운 채소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허상은 그 시절 음식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열무 한 포기 안에도 자연의 시간과 가족의 추억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허상이 기억하는 열무밥 풍경과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그 시절 여름 밥상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새벽이슬 맺힌 콩밭 속 열무,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밥상. 가끔은 음식 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데리고 옵니다. 저에게 열무는 그냥 채소가 아닙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보았던 아침 풍경이 떠오르는 추억의 채소입니다. 여름날이면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 아버지와 함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콩밭은 어린 허상의 키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콩잎이 무성하게 자란 밭 사이로 들어가면 밤새 내린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바지는 금세 젖었고 풀잎이 몸에 스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길이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허상은 어릴 때부터 겁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혼자 밭에 가는 것도 무서웠고 낯선 곳에 가는 것도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계셨기에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뱀이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열무를 가져가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콩밭 사이에 자란 아주 여린 콩밭 열무. 한 줌씩 뽑아들고 나면 어린 마음에도 참 신기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무꽃도 피었습니다. 분홍빛 작은 꽃. 그 꽃이 지면 씨앗을 받아 다시 심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먹던 열무가 또 다음 해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요. 잠깐만요. 지금은 허상 건강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밭에서 가져온 열무와 홍고추를 준비하면 어머니는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시골 돌절구인 술뚝에 홍고추를 넣고 곱게 갈아 양념을 만드셨습니다. 보리밥을 갈아 넣고 열무와 얼갈이를 살살 무치면 아침 밥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넓은 말 위에 차려지는 밥상, 햇살이 들어오던 아침, 아버지는 그 싱싱한 열무김치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허상은 어릴 때 비위가 약했습니다. 간 만든 김치보다 점심쯤 익은 김치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 들여 아침부터 가족 밥상을 준비하셨는지요. 이제 허상이 그 나이가 되어보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건강을 바라는 마음, 사랑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무를 보면 싱싱한 채소보다 먼저 그 시절 아침 풍경이 떠오릅니다. 새소리가 들리던 새벽, 이슬 젖은 콩밭, 아버지와 걸었던 길, 그리고 말 위에 차려졌던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음식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남습니다. 허상에게 열무는 그런 기억을 품은 특별한 채소입니다. 열무 한 포기에 담긴 건강과 추억, 오래 기억하고 싶은 우리 밥상. 오늘은 열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름이면 흔하게 만나는 열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밭에서 자라는 시간, 햇빛과 비를 맞으며 크는 과정, 그리고 가족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정성. 열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소중한 여름 식재료입니다. 열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수분이 많고 부담이 적어 더운 계절 입맛이 떨어질 때 시원하게 즐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열무김치 한 그릇, 열무물김치 한 국자, 여기에 밥 한 그릇이면 무더운 여름에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하지만 허상하게는 열무는 건강한 채소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갔던 새벽 콩밭의 기억, 이슬에 젖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술뚝에 홍고추를 갈아 만들어주셨던 싱싱한 열무김치, 그 모든 시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때는 평범했던 하루가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그립고 그 시절 밥상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도 음식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좋은 재료도 많고 편리한 음식도 많지만 가끔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허상도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채소 하나에도 건강한 이야기와 추억을 담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열무처럼 가까이에 있지만 소중함을 잊고 있던 음식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름 밥상에는 시원한 열무김치 하나 올려보세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밤입니다.
하지만 창밖에 베란다 밖에는 웅장하게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 우리 시골의 그 전경이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어쩜 목이 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골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댓글로 많은 궁금함을 풀어주세요. 오늘도 허상건강수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상밥상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수다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